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코인들이 오고 가는 길, 바로 결제와 정산을 위한 레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다들 L2 수수료가 저렴해진다는 건 체감하는데 과연 이 L2라는 길이 그냥 싸지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뭐랄까 더 똑똑하고 튼튼해지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졌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싼 도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고 있느냐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조 단위를 넘어서는 지금 이 레일의 품질이 모든 것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L2 레일의 성숙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 정비사처럼 보닛을 열고 엔진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좋네요. 오늘의 탐사 대상은 바로 아비트럼입니다. 최근 아비트럼의 핵심 소프트웨어, 일종의 두뇌에 해당하는 알보스에 아주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지금 L2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엿볼 수 있죠. 방향섬이요. 좋은 결제 레일이 되려면 결국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수수료가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인가? 네. 둘째, 트래픽을 감당할 처리량이 충분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운영 자체가 안정적인가? 이 세 가지죠. 수수료 안정성, 처리량, 그리고 운영 안정성. 이 세 가지 렌즈로 아비트럼의 뇌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알보스 업그레이드를 들여다보면서 L2 결제 레일의 미래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예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짚어보죠. 솔직히 운영체제 업데이트라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제 아이폰 업데이트처럼 그냥 알림 뜰 때 한번 눌러주는 정도 아닌가요? 이게 왜 하드포크에 준하는 중대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그 심각성의 차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그렇죠. 하지만 아르비트럼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아비트럼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이고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을 나이트로라고 부릅니다. 아비트럼이라는 자동차의 엔진이 나이트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알보스는 그 엔진 위에서 돌아가는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나 맥OS 같은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요? 네, 즉 체인의 모든 실행 환경을 총괄하는 두뇌죠. 그래서 알보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단순히 앱 하나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윈도우 커널을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커널을요?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잘못 공들이면 시스템 전체가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가 어떤 트랜잭션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또 블럭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규칙에 영향을 줍니다. 근본적인 규칙 자체를요? 네. 그래서 아비트럼 생태계에서는 이걸 사실상 하드포크로 간주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체인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와, 이제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이걸 결제 레일 관점에서 보면 마치 기존 고속도로의 차선을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로 포장 재질부터 요금 정산 시스템, 교통 관제 시스템까지 통째로 업그레이드하는 대공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늘어나는 스테이블 코인 트래픽, 즉 차량에 맞춰서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고 요금 체계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꾸며 안전장치는 어떻게 고도화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 이것이 바로 알보스 업그레이드의 본질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인프라의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최근에 진행된 디아 업그레이드의 구체적인 수술 내용을 살펴보면 더 재밌겠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 고속도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네, 2026년 1월에 적용된 알보스 51 코드명 디아 업그레이드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수수료 출렁임 완화, 즉 예측 가능한 가스비 만들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사용자들이 가장 짜증내는 순간이 바로 결제 버튼 눌렀는데 갑자기 가스비가 5배, 10배로 튀어오를 때잖아요. 맞아요. 커피 한 잔 값 결제하려다 배송비가 더 나오는 격이니까요. 맞습니다. 결제 시스템에서 저렴한 수수료보다 중요한 게 예측 가능한 수수료거든요. 그렇죠. 디아 업그레이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모델을 손봤습니다. 기존에는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면 가스비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구조였어요.
가스 사용량 목표치를 하나만 두고 그걸 넘으면 가격을 급격히 올렸거든요. 아, 그래서 사용자들이 피크타임에 공포를 느꼈던 거군요. 그렇죠. 디아에서는 이걸 여러 개의 목표치를 두고 가격 조정 기간도 더 길게 잡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덕분에 가스비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해졌죠. 마치 갑자기 방지턱을 만나는 게 아니라 완만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 겁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던데요. 수수료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소 기본 수수료, 그러니까 베이스 피를 0.0192A에서 0.0292A로 인상했더라고요. 네, L2는 무조건 싸줘야 하는 곳 아닌가요? 이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성숙한 레이얼의 딜레마자 고민의 흔적입니다. 왜 올렸을까요? 왜죠? 바로 가스비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네트워크에 아무 의미 없는 트랜잭션을 무한정 보내는 일종의 스팸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 고속도로 통행료가 거의 공짜니까 그냥 재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약간의 비용을 부과해서 진짜 필요한 트랜잭션들만 오고 갈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무조건적인 최저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성숙의 증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수수료 급등은 막고 스팸은 거르고 합리적인 조치네요. 자, 그럼 수수료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음은 도로의 근본적인 처리량, 즉 처리량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다들 TPS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 업그레이드가 단순히 TPS 숫자 노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처리량 기반 다지기입니다. 처리량 T반이요? 이하는 우리 TPS가 500이다, 1000이다 라고 자랑하는 대신 미래에 더 높은 처리량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구조 변경을 택했습니다. 더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 겉을 꾸미는 게 아니라 지하 깊숙이 기초공사를 다시 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가스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총량만 관리했습니다. 네. 하지만 디아부터는 가스를 유발하는 원인, 즉 자원, 리소스별로 매우 세분화해서 계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리소스별로요? 네, 예를 들어 CPU를 쓰는 연산 비용, 하드디스크에 접근하는 스토리지 접근 비용, 데이터를 새로 저장하는 스토리지 증가 비용 등을 전부 따로 계산하고 가격을 매기는 거죠. 와, 굉장히 정교해졌네요. 마치 전기요금을 그냥 총 사용량으로만 매기는 게 아니라 산업용, 가족용, 심야 잔력으로 나눠서 매기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NFT 민팅 계란 때처럼 특정 작업 하나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 네, 있었죠. 그때 병목의 원인은 가스 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상태, 스테이트 접근이라는 특정 리소스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른 모든 트랜잭션까지 막혀버린 거였죠. 아, 이제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체는 텅텅 비었는데 톨게이트 하나에만 차가 몰려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자원별로 계측을 하니 스토리지 부하가 심하다고 해서 상관없는 단순 계산 트랜잭션까지 무작정 비싸지는 불합리함을 없앨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와, 병목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에만 정밀하게 가격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미래 확장성을 위한 진짜 기초 공사입니다. 정말 깊은 고민이 느껴지네요. 단순히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자, 이렇게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죠. 물론이죠. 한두 대의 비정상적인 차량이 고속도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걸 막을 장치도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인 안정성 및 공정성 장치 도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잭션당 가스 사용량 상한선을 도입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하나가 쓸 수 있는 가스의 최대치를 정해놓는다는 거군요. 네. 아비트럼에서는 이 상한선을 3,200만으로 제한하고 적용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 정말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혹은 악의적인 초대형 트랜잭션 하나가 블록 하나를 통째로 차지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고속도로로 치면 폭 4차선, 길이 200m짜리 초대형 화물차 한 대가 1차선부터 4차선까지 다 막고 거북이처럼 기어가면서 다른 모든 차들을 막는 상황이네요. 완벽합니다. 그런 민폐 차량을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당신 트랜잭션이 아무리 중요해도 블록의 일정 지분 이상은 독점할 수 없다는 규칙을 만든 거죠. 네, 그렇죠. 덕분에 수많은 일반 사용자들의 소액 결제 같은 작은 트랜잭션들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공간이 보장됩니다. 이건 공공 인프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민폐 트랜잭션 방지턱 정말 좋은데요. 자, 지금까지 수수료, 처리량, 안정성까지 주로 인프라의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네. 정작 사용자들이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그림의 떡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온보딩, 즉 사용자 경험 UX 업그레이드입니다. 부제는 패스키와 기업 인증의 친화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아, 패스키.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대중적인 결제 수단이 되려면 12개의 단어를 종이에 적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라는 이 허들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아, 그 허들 앞에서 좌절한 사람이 제 주변에만 수십 명입니다. 사실상 대중화의 가장 큰 장벽이죠. 디아 업그레이드는 바로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첫 삽을 뜬 겁니다. 기술적으로 CP256R1이라는 암호화 커브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이폰에서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하거나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때 쓰는 패스키 기술의 기반이 되는 표준을 아비트럼 체인 레벨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는 복잡한 시드 문구 없이 그냥 제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패스키로 바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서명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아직 지갑 개발사들이 이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체인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레벨에서 문을 열어준 겁니다. 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레일의 성숙도는 TPS 같은 기술적 수치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용자가 느끼는 진입 장벽과 마찰을 줄여주는 업그레이드가 함께 이루어질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중화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네요. 수수료, 처리량, 안정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레일을 다듬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어떤 L2를 볼 때 아, 이 레일은 진짜 제대로 만들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이자 여러분이 L2 프로젝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수수료 곡선의 완만함입니다. 아, 단순히 수수료가 싼가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가장 붐빌 때 수수료가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미친 듯이 치솟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변동성이 적을수록 성숙한 레일이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리령의 기반 설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용 최고 TPS 기록에 속지 말고 리소스별 계측처럼 미래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배관 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안정성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트랜잭션 가스 상한처럼 소수의 민폐 이용자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규칙이 잘 설계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업그레이드 거버넌스와 실행 능력입니다. 아, 이건 과정 자체를 보라는 거군요. 아비프라모스처럼 체인의 헌법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투명한 절차, 즉 DAO를 통해 논의하고 전 세계 노드 운영자들이 큰 사고 없이 착실하게 업그레이드를 수행해내는 그 모습 자체가 신뢰의 증거다.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투명한 상태 공개입니다. 이건 생각 못했네요.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 페이지, 스타터스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현황을 공개하는지 여부.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면 그 시스템의 책임감을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L2를 들여다보셔도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내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수료 곡선, 처리량 기반, 안정성 장치, 거버넌스 역량, 그리고 투명성까지 정말 L2를 결제 레일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완벽한 체크리스트네요.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이제 경쟁의 중심은 어떤 코인이 더 혁신적인가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성숙한 레일 위에서 운영되는가로 확실히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본 아비트럼의 알보스 업트레이드는요. 하나의 결제 레일이 수수료, 처리량, 사용자 온보딩,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다듬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도 오늘과 같은 결제 정산 레일의 성숙도라는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과연 어떤 체인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게 될지 계속해서 분석하고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레일 자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될 킬러 애플리케이션, 즉 사람들을 열광시킬 자동차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다음 경쟁의 무대는 바로 그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